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 승부조작,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비리, 감사, 연봉, 상여금, 큰 충격, 홍명보, 정몽규가 실격되고 축구연맹도 해산됐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 관계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대한축구협회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 징계, 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금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최현준 감사관은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징계 기준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꾸려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번 감사는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문체부도 국제축구연맹, 피파, 정관과 축구협회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발표가 피파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피파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등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같은 달 말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들여다본 문체부는 지난 10월 2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혜성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외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됐고 판단했다. 지난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된 걸로 드러났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 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깼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직원의 실수는 인정했다. 최 감사관은 보조금과 관련해 협회가 2차례 연락했지만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들에게 주의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기습적인 축구인 징계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명권 부당 행사로 판단해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비상금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을 방만 집행하고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가장 높은 P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것과 축구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 시스템 등도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감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HDC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수장으로서 협회 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며 이득을 본 게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 팔레스타인의 박수친 손흥민. 존경할 만한 선수. 중동 매체 극찬. 중동 매체 쿠라위 나세르 기자는 22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은 경기 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향한 진심의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9일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6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1에서 1로 비겼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국토가 화마에 휩싸여 있다. 팔레스타인 축구대표팀 역시 주축 대부분이 소속팀도 없이 훈련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이날 경기 역시 홈경기 일정임에도 전쟁을 피해 중립지인 요르단에서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피파 랭킹 100위의 팔레스타인은 객관적 열세가 예상된 랭킹 22위 한국과의 대결에서 무승부로 선전했다. 팔레스타인은 서울에서 열린 1차전에서도 0에서 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손흥민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풀었다. 이기지 못해 아쉽다고 소감을 전한 뒤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많았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상대를 존중했다. 나세르 기자는 아시아 축구를 상징하는 손흥민이 팔레스타인의 힘든 상황과 그 안에서의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이기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음에도 상대팀을 헤아리는 그는 역시 존경할 만한 선수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월드컵 3차 예선 B조에서 4승 2무, 승점 1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3무 3패로 승점 3, 최하위인 6위의 자리에 있다. 3. K리그 1스타, 토트넘과는 양민혁 최종 기록 38지 12골 6도움, 강원은 구단 최초 준우승. 강원FC는 23일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2024 38라운드, 파이널 A 5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강원은 최종 2위에 올라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날은 양민혁의 고별전이기도 했다. 양민혁은 2006년 4월 16일생이다. 2006년생인데 강원FC에서 뛰며 센세이션 활약을 펼쳤다. 최근 인천 유나이티드전 득점으로 이날 18세 5개월 29일의 나이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아냈다. K리그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정조국이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3년 8월 19세 3개월 21일의 나이로 리그 10호 골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에도 선발된 양민혁을 토트넘 후스퍼가 품었다. 이영표, 손흥민에 이어 토트넘에서 뛰는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토트넘이 400만 유로, 약 60억 원에 영입을 했다. 2025년 1월 합류하는 양민혁을 두고 벌써 기대감이 높다. 토트넘은 조기 합류를 요청할 정도로 양민혁에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영국 기브 미 스포츠는 양민혁은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400만 유로 영입을 한 건 매우 저렴하게 데려온 것이다. 토트넘과 6년 계약을 맺었고 K리그 경기를 치르다가 후반기에 합류할 것이다. 양민혁은 이정료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할 거란 잠재력이 있으며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양민혁은 여름에 토트넘 선수가 됐고 2025년 1월에 포스테코글루보에 합류한다. 18살 양민혁은 국가대표에도 소집이 됐고 K리그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과 2030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강원에서 10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좌측 윙어로 주로 뛰며 민첩하고 지능이 높아 수비를 쉽게 제칠 수 있다. 손흥민과 같이 뛰며 노련함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것이다. 손흥민은 양민혁의 멘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소속 아시아 축구 전문가 티베리우스 라지에프스키는 양민혁은 나이에 비해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로 보인다. 토트넘의 지속적인 부상 위기로 인해 1군에서 임팩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양민혁이 18세의 나이에 세계 반대편에서 적응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클럽의 대표팀 동료 손흥민가 있다는 건 도움이 될 것이다. 프리미어리그는 강력한 피지컬을 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양민혁은 확실히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전 이후 한 골을 추가해 11골에 도달했고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이어 시즌 MVP 후보에도 오른 양민혁은 포항전 선발 출전에 골을 넣었다. 전반 35분 김강국 패스를 받아 골을 기록하면서 12호 골을 터뜨렸다. 강원 고별전에서 강원 홈팬들에게 선물을 선사한 것이다. 이후에도 활약을 이어간 양민혁은 후반 38분 강원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교체가 됐다. 양민혁 활약 속 강원은 1에서 0으로 이기면서 최종 2위에 올라 준우승에 성공했다. 양민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토트넘으로 가게 됐다.